국민의힘이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에 나선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월 24일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비대위원장은 권영세, 원내대표는 권성동, 이런 것이죠. 같은 날 12월 24일 대통령 권한대행, 누구라도 될 수 있는데 현재의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이다. 바른 표기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가로치고 한덕수 국무총리. 이 공무원이 몇 가지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이것은 화급한 대통령의,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헌법이나 법률은 무시하고 민주당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해라.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여기에 대해서 특검 법안은 국회에서 의결을 했죠. 국회 의결을 무시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타협해라. 민주당이 가지고 온 특검 법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새로 가져와라. 물론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가 한 말은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다시 말해서 범죄 피의자와 범죄 수사관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범죄 수사관은 법의 이 특검에 대해서, 특검 법안에 불만이 없죠. 법이 공포되면 그냥 따를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윤석열이 원하는, 윤석열의 조건이 반영된 그런 특검 법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간이 부은 모양이죠. 겁을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의힘 아주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한통 속이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피의자 이쪽에서는 자기 변호사를 시켜서 헌재 탄핵심판 사무가 바쁘니까 그게 먼저다. 그래서 12월 25일 내란 피의자 조사 이 공수처에 출석 안 한다고 했습니다. 뻗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앵무새처럼 이 석동현 변호사하고 똑같은 말을 SNS에 올렸습니다. (12월 24일을) 기해서 국민의힘, 정부, 그리고 대구광역시장까지 이렇게 반격에 나섰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은 어떤가? 러시안 룰렛을 선택한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 총에는 총알이 꽉 차 있습니다. 빈칸이 없는 겁니다. 아니, 실상은 핀을 빼버린 수류탄을 들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죽은 정당입니다. 먼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들이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까지 줄곧 윤석열 내란 수행을 보조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그걸 성공해서 대한민국 리셋을 해도 좋다, 이런 입장이었을 수 있겠다. 현재는 무엇보다도 윤석열이 재기하는 것, 다시 돌아오는 것, 탄핵을 깨뜨리고 내란죄도 벗어나고 해서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 이걸 바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전 국민이 보고 알고 있고 전 세계가 알고 있는데, 그런 범죄자와 범죄자의 그 동조 그룹이 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죠. 특히 이 특검과 관련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주 별다른 속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 제53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제1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12월 17일에 정부에 이송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12월 24일까지 공포하라 그랬는데, 처음 언론에 보도되기는 15일에 여유가 있다, 이렇게 나왔죠.
이번 사안은 일반 법률안하고 다르죠. 사실 이것은 일반 국민이 여기에 준수해야 할 특별법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따라야 하는 특별법인 겁니다. 특이하게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런 처분적 법률로 보이는 법률도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 벌인 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죠. 15일 이내에 공포하면 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생각이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의 대마왕이었죠. 자기들 부부에 관련된 것은 한사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얼굴 두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서 소위 거부권, 제의 요구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은 바라고 있었죠. 대통령 권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의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53조 제5항을 보면 이렇게 규정합니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제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우리 속담에 손 안 대고 코 풀기, 다소 지저분합니다만 그런 말이 있죠.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체면도 염치도 없으니까 더러운 예를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한덕수는 1항도 2항도 아닌 5항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방치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15일을 경과하게 되면 그냥 법률로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에게 불성실하고 국회에 대해서 악의적인 것은 제6항에서 다시 드러납니다. 제6항에서는 대통령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그런데 또 방치합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이 확정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공포를 하지 않으면은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덕수 권한대행은 결과적으로 최대한 시간 끌기를 해서 그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국회의장이 공포해서 특검이 시작되도록 그것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특검의 시계는 그냥 갑니다. 특검은 실시가 됩니다. 같은 식으로 해서 특별검사 임명도 질질 끌어가지고 결국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국회가 아주 속 터지게 기다리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검이 개시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번에 관계된 이 범행의 의심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난도질을 당할 겁니다. 그것도 하나 생각을 해야 하겠지만 일단 이런 것이죠. 정부가
김건희를 위한 정부가 되고 국민의힘이 김건희 남편을 위한 국민의힘이 된다. 이러면 국민의힘은 아주 끝장이 납니다.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될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결국 그렇게 되겠죠. 그뿐 아니라 한덕수부터 이 혁명의 재판정에 끌려나갈 거다. 한덕수는 결백하지 않죠?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전쟁에 패한 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적군의 손에 이미 넘겨진 패장이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가?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품위 있게 행동을 하고 있죠. 민주당이 양복을 차려입고 있는 저런 모습을 보이는 그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은 혁명재판소 그 재판정에 앉아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원래 야수인데 그렇지 않은 척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겁니다. 그 넥타이를 풀고 양복을 벗어 젖혀도 혁명재판소는 허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령 다음 주에 당장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겠죠. 아니 의원 내각제를 하자고 개헌을 하고 총선거를 실시하면 이런 국민의힘이 몇 석이나 건질 것 같습니까? 주제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늘끝 같은 빛이 아직 있다. 단 한 번의 살아남을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이 패장과 갈라서고 윤석열을 단죄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야말로 신명을 바쳐서 이 상황을 뚫고 나가자고 단 한 번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씨는 자기들에게 구원병이 올 것이다. 윤석열의 백성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입니다. 국민은 누구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다고 하니까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백성 가운데 전투력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70만, 80만, 100만 유튜버 그들이 전투력이 있습니까? 광화문 광장에 1000만이 모였다 라고 쓰고 실제로는 1만 명도 제대로 안 모이는 선동가가 전투력이 있습니까? 이 윤석열의 백성, 국민의힘의 백성, 국민이 아닙니다. 이들이 아무리 광고물을 투척하고 유튜버의 그 조회수를 늘려도 그건 그냥 먼지요 거품입니다. 혁명
헌정재판소에 문풍지 하나 흔들 수 없는 무력합니다. 법 논리도 없습니다. 왜? 무식하니까. 게다가 이 전근대적인 백성이 전근대적인 왕을 떠받들고 있으니까. 물론 민주당에도 그런 백성이 있고 그런 백성들의 왕이 있을 겁니다. 이 모두는 대한민국은 그런 자들이 있다던가 그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수구 세력들이죠. 그림자인 겁니다. 이 윤석열의 백성이 윤석열, 김용현의 영치금을 모금한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니 윤석열이 영치금이 없답니까? 김용현이 영치금이 없답니까? 이 백성들 당신 자신들 영치금이나 준비해 두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7등급 머리니까 그렇지 그들이 좀 영리하다면 이번에 대통령, 장관,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군의 고위층, 민주평통이라든지 통일사업의 우두머리들, 국민통합위원회 계엄 직전에 2번이나 소집을 했었죠. 각종 윤석열의 디지털 독재공화국을 건국하는데 합세한 세력들, 그리고 한국은행, 또 윤석열을 신봉하는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에 계엄 해제, 여기에 방해하고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국회의원들은 조사해야 하겠죠. 이들까지 싹 쓸어서 계급장 떼고 재산 몰수하고 영구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번 내란에 윤석열 세력이 쏟아부은 자원과 돈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군이나 어떤 기업의 경영이나 하는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그런 자의 설계가 보인다.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도끼 서린 여자가 그 입김이 서린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렇게 쏟아붓고 단번에 무너졌죠. 소위 총을 만일 쐈다면 총알이 안 들어있네 라든지, 이 사람들은 너무나 무식하고 무능해서 7등급도 안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 방금 이야기한 그 모든 세력, 그들을 다 쓸어버려도 대한민국의 인재풀은 미동도 안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없어지면 그들이 감옥에 있든지 이 나라에서 사라지든지 지구에서 사라지든지 해도 대한민국은 더 건강해질 뿐이다. 그러고 보면 윤석열 씨가 추진한 디지털 독재공화국, 만일 이번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내란이 성공했을 때 그때 설계대로 세워질, 이런 게 세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 이름을 디지털 독재공화국이라고 붙인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제 아무리 시뻘건 빨갱이로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은 순한 맛이 아니었을까? 그렇게까지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